여러분, 노후의 공포는 단순히 통장에 돈이 부족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매달 들어오던 고정소득, 즉 급여가 완전히 끊긴 뒤에도 고정지출은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젊을 땐 돈을 벌면서 쓰지만 노후에는 벌지 못하면서 써야 할 돈이 더 많아지는 구조. 이 불균형이 노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년 퇴직 후 몇 해가 지나면 대부분의 은퇴자는 자산의 유동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보유한 재산은 있지만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비유동 자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아버리자니 살 곳이 사라지고 임대 수익을 얻기엔 여유가 없고 리스크도 큽니다. 그 사이 매달 나가는 의료비, 관리비, 식비, 통신비 같은 생활 고정 비용은 꾸준히 늘어납니다. 특히 만성질환 하나쯤은 누구나 안고 살아가는 시기, 고혈압, 당뇨, 퇴행성 관절염 치료비와 약값은 당장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노인 1명이 1년에 병원에 지출하는 금액은 성인의 3배를 넘어섭니다. 특히 퇴직 후 10년 안에 가장 많은 의료비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의료비가 전체 소비 지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문제는 이 의료비의 대부분이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는 점입니다. 물리치료, 건강기능식품, 정기검진, 틀니, 보청기 같은 것들은 비용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소득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있다고요? 국민연금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수령자가 노후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은퇴한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생활비는 최소 생활 기준을 충족하려면 평균 수입보다 더 필요합니다. 소득과 지출의 역전 현상이 노년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니 자식 세대도 고금리, 고물가, 고부담의 상고시대 속에서 여유가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기는커녕 손주 양육까지 떠맡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말 못하고 혼자 감당하다 보니 사회적 관계도 끊기게 됩니다. 자신의 노후가 타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연락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립은 단지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 고립감, 노인 자살률 증가라는 통계적 결과로도 이어집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안에서 노인 빈곤율 1위를 수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은퇴 이후 내가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할 확률이 가장 높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남의 일일까요? 이런 구조적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지출을 줄일 수도 수입을 만들 수도 없다는 인식은 단지 기분이 아니라 현실적인 수치에 기반한 막막함입니다. 젊었을 때와는 달리 아플 때 회복 속도도 느리고 치료비는 더 많이 듭니다. 소비를 줄이면 당장의 지출은 줄어들 수 있지만 건강의 비용은 결국 더 큰 지출로 되돌아옵니다. 또한 과도한 절약은 사회관계의 축소로 이어져 외로움과 무기력이라는 심리적 고립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노후의 공포는 단순한 돈 없음이 아니라 별표 돈이 없는데 써야 할 돈이 많고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구조 별표가 만들어낸 완전한 고립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선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게 주어진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는 단순한 체감이 아닌 다수의 공식 통계와 실태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결론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노인의 다수는 기초생활비 수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현실의 고정지출, 특히 의료비와 주거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은 점차 악화되고 있고 연금 개혁 논의가 나오고 있는 지금도 가입 기간이 짧았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절대적인 수령액 자체가 낮습니다. 단순히 덜 받아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생활비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부족하도록 설계된 구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꾸려나간다는 생각은 현실적인 계산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그렇다면 집을 팔아 자금을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주거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며 건강과 직결된 생활 공간입니다. 고령자가 집을 팔고 낯선 전세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은 심리적 불안,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살아온 동네와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것은 노인 우울증과 낙상 위험 증가로도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부동산 매매 시장도 거래가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집을 팔아서 현금화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불리한 가격에 처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집을 유지하면서도 그 집의 가치를 활용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직접 보증하는 연금 시스템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택 소유자가 본인의 거주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집을 팔거나 이사하지 않고도 마치 월급처럼 일정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은 절대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제도는 설계 목적과 지급 방식이 다르며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의 사후 보상 구조이고 주택연금은 주거자산의 유동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두 연금은 동시에 수령이 가능하며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이 구조는 결과적으로 생활비 이중 안전망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국민연금이라는 국가 기본소득, 다른 하나는 주택연금이라는 자산 기반 생활비 흐름. 이 두 개가 결합되면 노후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인 현금 단절이라는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끊기고 의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현금 흐름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혈압 약을 제때 못 사 먹고 검진을 미루고 이상을 느껴도 병원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절박한 결정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벼운 질환이 중증 질병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예방이 중요한 노년 건강에서 돈이 없어서 병을 키우는 건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또한 의료비뿐만이 아닙니다. 식비, 관리비,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은 줄이기 어렵습니다. 이런 고정비 지출은 끊임없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노년기는 외식보다 가정 내 조리와 가공식품 의존이 높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 상승은 곧 생활질 저하로 직결됩니다. 즉,
지출은 줄이기 어렵고 수입은 제한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대응 가능한 방안은 새로운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주택연금은 수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입처럼 작동하는 자산의 재배치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성은 매우 높습니다. 가입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동일한 금액을 계속 수령할 수 있으며, 만약 연금 수령 총액이 집값보다 많아져도 부족분은 국가가 보증하고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법적 안정장치가 완비된 연금형 구조입니다. 이제 이 선택은 선택이 아닙니다. 노후 생존 전략의 필수 조건입니다. 더 이상 집을 그냥 보유한 채로 살면서 고정 자산이면서도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둘 수 없습니다. 그렇게 두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이라는 자산을 경제적 자존감으로 전환하는 통로입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운용할 때 그 시너지는 배가 됩니다. 국민연금이 월급이라면 주택연금은 보너스이자 퇴직금의 재활용입니다. 현금 흐름이 끊기면 노후는 순식간에 위기로 바뀝니다. 하지만 두 연금이 함께 작동한다면 노후는 다시 생활이 가능한 시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내 삶의 품위와 독립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부어온 국민연금이 있지만 그 돈만으로는 생활비가 늘 빠듯합니다. 그런데도 집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단 한 푼도 생활비를 보태주지 못한 채 그저 존재만 할 뿐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했던 당신의 노후가 가장 외롭고 위태롭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 가슴 아프지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국민연금도 받고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길. 바로 두 연금을 함께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동시에 받아 마치 퇴직 전처럼 월급처럼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오늘 영상에서 그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동의합니다를 남겨주세요. 먼저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정광호 씨는 올해 75입니다. 은행원으로 30년 넘게 일하다가 퇴직한 후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생활비는 빠듯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사는 아파트 관리비, 식료품비, 병원비가 매달 빠듯했고 자녀에게 손 벌릴 수는 없다는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광호 씨에게는 25년 전에 장만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매매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세를 줄 수도 없었기에 그는 주택연금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단순히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아닙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장기연금 시스템으로 일정한 나이 이상이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팔지 않고도 평생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근로 시기에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한 이들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매달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 대체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퇴자는 월 수입이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반면 주택연금은 주거를 유지하면서
주택의 자산 가치를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돕습니다. 즉, 거주와 자산 활용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생활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이는 공식적인 제도 운영기관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광호 씨는 이 점에 착안해 국민연금과 함께 주택연금 신청을 결심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간단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빠르게 월지급금이 책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평생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즉, 수명과 상관없이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하는 한 월 지급금이 끊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택가격의 상승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 가격 변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정 씨는 국민연금에서 들어오는 일정 금액에 더해 주택연금으로 생활에 실질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월말이면 카드값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시절과 이별했습니다. 병원비를 아껴가며 병을 키우지 않아도 되고 손주에게 작은 용돈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 씨는 더 이상 매달 불안해하지 않으며 외출과 모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인 자립이 가져다주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의 결합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결코 특정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고윤정 씨는 올해 70입니다. 3남매를 혼자 키우느라 정작 본인은 퇴직금도 적고 연금 수령액도 기대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연립주택이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집을 담보로 잡히는 것이 불안했지만 상담 후 계약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팔거나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주택에 평생 거주가 가능하며 수령인이 사망한 뒤에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심지어 사망 후 남은 채무보다 집값이 낮아지더라도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도록 국가가 보증합니다. 즉,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안전장치가 마련된 구조입니다. 고 씨는 이 시스템을 신뢰하게 되었고 결국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함께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살던 집에서 손주들과 놀고 지역 모임에 나가며 사회적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노후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국 수많은 어르신이 정광호 씨나 고윤정 씨처럼 국민연금은 있지만 생활비는 빠듯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있다면, 그리고 자녀에게 당장 물려줄 계획이 아니라면 주택연금은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연금을 더하면 그 지지대는 2배로 넓어지고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견고해집니다. 이제 결단만 남았습니다. 더는 한 달을 불안 속에 보내지 마세요. 집은 살아내는 공간이자 삶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의 보상입니다.
주택연금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의 가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순간 노후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동의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세요.